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두 분이서 또 오늘 장마감까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오늘은 마감 전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WI와 강원에너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은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전력, SK하이닉스까지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 중에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외국인의 픽 강원에너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내일장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네, 강원에너지 첫 판부터 갈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리튬 관련주로 묶이면서 사실 좀 리튬이 핫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죠. 최근에 아. 이제 리튬에 이제 발만 살짝 담가도 예. 그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리튬 가격이 지금은 뭐 연초 대비로 해서 거의 10배 올랐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제 특히 리튬 최근에는 또 이제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자체 이제 주가 등락은 그 스탑을 드렸는데 나쁘다기보다는 단기 이제 급등에 따라서 이 정도에서 조금 쉬어가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그동안 이제 많이 그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 같으면 여기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리튬이 IRA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미중 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가격이 인하될 여지도 조금 최근에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신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올라갈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보자라는 점에서 스탑을 드렸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지금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니저님은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예. 네.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야수는 아니고 아무튼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 원래 하는 사업 자체가 2차 네. 전지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랬던 회사가 갑자기 또 자회사 이제 강원 이솔루션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양극재를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리튬을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죠. 뭐 그 내용들은 일단 뭐 현실성이 있는 내용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본사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리튬을 생산하겠다는 건데 뭐 지금 양극재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너무나 빵빵 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LNF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 좀 약간 둔화되어 있는 흐름들도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 또 새롭게 생산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생산한 건 아니에요. 내년에 생산하겠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꿈과 희망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먹고 상승할 때가 제일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과 숫자가 찍힐 때가 또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여줄 때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동사에서 말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한 리튬 생산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리튬이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저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강원에너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망이 엇갈렸는데요.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떨까요? 저희 현대로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네옴시티 관련주 안에서 현대로템은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주가 전망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죠. 스톱! 현대로템은 두 분 다 스탑을 주셨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대표님. 지금 고점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이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좀 시적에 있었고 특히 예. 이제 4분기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네옴시티 근데 이제 오늘 재료가 좀 노출됐다 그렇죠.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중전철 관련돼 있는 전동차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노출될 때는 오히려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고 특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밸류가
상당히 이제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가 밸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재료가 좀 노출됐을 때 한번 좀 차익 실현해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에 급등했던 그 매물 부담이 또 지금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들을 좀 보신다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좀 차익 실현해 가시면서 이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앞서서 네옴시티가 제로 소멸됐다라고 보셨는데 진짜 오늘 10% 넘게 상승했던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지금 5%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네옴시티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뭐 사업 진출하는 부분들에서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또 휘발성적인 뭐 또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불후에서 좀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이 철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수주를 하더라도 돈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와요. 그 부분이 해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쪽 철도를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철도 수출은 거의 뭐라고 했나 마진 없이 거의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현대로템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외 쪽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냐면 만들어줘서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뭐 국내 시장에서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낮은 부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기자재가 계속해서 이제 소모품 같은 게 계속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좀 끌어올리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이제 현대로템이 그렇게 왜냐하면 더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좀 메리트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현대로템은 두 분 다 스탑으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로 꼽아 주셨을지 오늘의 최선호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내일장 관심주로 강원에너지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꼽아 주셨습니다. 강원에너지 앞서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짚어봤으니까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4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11,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일단은 저는 목표가를 좀 크게 좀 주고 싶습니다. 예. 목표가를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1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13,000원까지는 좀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매수는 지금 현재가에도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뭐 손절가를 제시한다면 저는 손절가를 9,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원에너지 앞서서 저희가 리튬 관련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포인트로 제가 눈여겨봐야 될지 조금만 더 깊게 설명 들어볼까요? 요즘 뭐 리튬 얘기만 나오면 예. 주가가 뭐 100%, 200%는 그냥 그쵸. 올라갑니다.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금양 같은 경우에도 뭐 내려 올라갔다가 또 금방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갈 분위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리튬 가격이 또 멈추지가 않습니다. 멈추지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희소성이 좀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2024년, 2025년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튬 관련 종목들은 뭐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강원에너지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9,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꼽아주셨는데 현대로템은 앞서서 스탑을 두셨어요. 현대두산은 좀 다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네옴시티 대장주인데요.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제 분명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종목은 고를 드렸던 이유는 펀더멘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하고는 다르게 이 종목은 가치가 지금 가격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런 점에서 레벨업을 노리고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조정을 활용해서 한번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런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평가와 함께 이제 실적의 개선인데 이 종목은 이제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작년에 이제 저점을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물론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번 모멘텀이 노출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좀 기다렸다가 오히려 이제 레벨업을 기대하고 장기적인 그 매물에 한번 동참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대두산인프라코아는 좀 긴 호흡으로 레벨업 종목으로 보자. 저평가와 실적 턴어라운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매수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저희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급등했을 때 지금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눌림을 한 7,000원 전후에서 공략이 이번 사태 이후에 좀 가능할 것 같고 7,000원 전후에서 들어가신다면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한 8,6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레벨업을 기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11,000원까지 한번 길게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단기 수익 목표가 8,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매수가 정해두셨어요. 7,000원 그리고 목표가로 8,600원 잡고 저희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선호주까지 짚어봤고요. 저희 지금 동시호가 구간 진입했습니다. 지금 KC코트렐이 상한가에 갑자기 진입한 상황인데 KC코트렐 사실 2주 전에 현대제철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또 올랐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대표님 갑자기 상한가에 진입한 게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지금은 사실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모멘텀에 따라서 크게 들어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코스닥 150 진입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동시효과 끝까지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풍국주정이라든지 대아TI 같은 종목들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매니저님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도 물론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모멘텀이 이어질 거다라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아닐까요, 매니저님? 뭐 일단 지금 이제 수소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예. 뭐 관련 종목들 좀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좀 네옴시티 쪽에서 이제 좀 만들겠다,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차세대 에너지로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 인프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발전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죠. 최근에 LNG에 대한 이제 부족 사태, 쇼티지에 따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언급되었지만 이제는 뭐 우리가 그 그린 수소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흐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가 여전히 1%대 파란불입니다.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2,446.24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1.26% 전거래일보다 내림세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74% 하락으로 737.59포인트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상승 전환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종목들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 14원 넘게 오르면서 1.06%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요. 지금 1,339.1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오늘 4,286억 원까지 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장 좀 강한 쇼커버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장 지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